사성제 통찰 과정에서 일어나는 긍정과 부정적인 마음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고성제의 통찰, 고성제 통찰을 하실 때 긍정적인 거, 완전한 통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도 하고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 고성제를 통찰하게 되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볼 수 있게 된다. 내 삶의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에서 일어나는 원망심, 분노심, 어리석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고성제를 완전히 통찰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죠.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에서 일어나는 원망심, 분노심,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다. 일반적인 괴로움과 근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걸 출리심이라고 하죠. 무명의 어리석음에서 첫 번째의 밝은 지혜의 눈을 뜨게 된다. 이게 이제 고성제를 통찰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마음. 근데 고성제를 통찰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미흡한 통찰 때문에 고성제의 미흡한 통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무기력한 마음이 생기고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기고 슬픈 마음이 생기고 허망한 마음이 생기고 차라리 고성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나았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반복되는 거부감이 일어나고요. 염세적인 마음이 생기고 다양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근본 이기심하고 근본 집착심과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과 충돌하는 현상이 안 일어나려면 고성제의 통찰이 완전해야 돼요. 완전한 고성제 통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미흡해. 고성제의 통찰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몰랐을 때에 비해서 많이 안다고 많이 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많이 알 수도 있어. 그러나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미흡했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고성제 통찰이 미흡했을 때. 완전히 이제 통찰이 이루어지면 부정적인 부분은 다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다 사라지고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고 업의 인과 응보 인과 연기를 볼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되고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에서 일어나는 원망심, 분노심, 어리석음을 볼 수 있으시게 되고 일반적인 괴로움과 생활 속에서의 일반적인 괴로움과 근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근본 괴로움은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근본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까지 돼요. 그 다음에 무명의 어리석음에서 첫 번째 밝은 지혜의 눈을 뜨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 통찰, 집성제 통찰. 집성제를 통찰을 하실 때 완전한 집성제의 통찰이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을 알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을 알게 된다. 아주 사소한 괴로움의 원인과 근본 원인이 집착임을 알게 된다.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된다. 무명에서 집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12연기를 통찰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즐거움의 원인을 만들어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원인을 찾아 만드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명의 어리석음에서 두 번째 밝은 지혜의 눈을 뜨게 한다. 이게 이제 집성제를 통찰함이 있어서 완전한 통찰에 도달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또 도달하는 과정에도 얻게 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집성제 통찰하실 때 부정적인 마음이 또 나와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제 미흡한 통찰로, 집성제의 미흡한 통찰로 반항하는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우울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자포자기 마음, 슬픈 마음, 허망한 마음, 끝끝내 유지하고 싶은 자아의 정체성과 싸움이 일어남. 그리고 다양한 부정적인 마음. 근데 이제 이 집성제 통찰에서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 끝끝내 유지하고 싶은 끝끝내 유지하고 싶은 자아의 정체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여기 져요. 대부분 굴복해. 끝끝내 유지하고 싶은 자아의 정체성에 굴복을 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안주하는 세계로 들어가요. 안주하는 착각의 자유, 착각의 행복, 착각의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요거 끝끝내 유지하고 싶은 자아의 정체성. 이 끝끝내 유지하고 싶은 자아의 정체성 때문에 실은 반항하는 마음도 생기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무기력한 마음도 생기고 자포자기 마음도 생기고 슬픈 마음도 생기고 허망한 마음도 생기는데 이 끝끝내 유지하고 싶은 자아의 정체성에 의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속에 안주해버리는 함정이죠. 거기까지도 있어요.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에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집성제를 통찰하실 때 미흡한 통찰이 일어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멸성제 통찰, 멸성제를 통찰할 때 긍정적인 마음, 완전한 통찰에 멸성제에 대한 완전한 통찰이 됐을 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거든요.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즉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집착 또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모두 사라져 궁극의 지혜가 드러나고 나아가 궁극의 자유와 행복이 만들어지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극대화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자유로움이 함께한다. 근데 멸성제 통찰에서 부정적인 부분, 온전하지 않은 상태, 멸성제 통찰에 온전하지 않고 미흡한 상태, 그때 부정적인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만들어져요. 똑같이 반항하는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우울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자포자기 마음, 슬픈 마음, 허망한 마음, 끝끝내 유지하고 싶은 자아의 정체성과 안전하고 평안함을 찾아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끌려 어떤 고정된 실체를 만들어 안주함. 요거 대부분 여기에 많이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잘 가다가 여기에 거의 다 빠져요. 보면 끝끝내 유지하고 싶은 자아의 정체성과 안전하고 평안함을 찾아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끌려 어떤 고정된 실체를 만들어 안주함. 이게 거의 이거에 빠져들어 버려요. 거의 이거에 빠져들어. 그 이유는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직찹심과 충돌하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십선업 팔종도, 십선업 팔종도, 십선업 팔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긴가?
십선업 팔종도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건 다 아니까 예. 부정적인 마음만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십선업이 이제 실천하는데 미흡한 십선업 팔종도를 실천해 가는데 미흡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네, 미흡했을 때 바보 같다는 마음이 생기고 의심이 일어나는 마음이 생기고 막연한 마음이 생기고 세상에서 낙오되는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궁지에 몰리는 마음이 생기고 현실에서 동떨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예, 그 이유는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과 충돌하는 현상이죠. 예, 근본 충돌하는 현상. 예, 이 십선업 팔종도를 했을 때 긍정적인, 그러니까 온전히 실천해 갈 때 일어나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이. 예, 온전히 실천할 때. 그러면은 십선업 팔종도를 실천해 갔을 때 뭘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게 일어나는가?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한 통찰로 편견 없는 바른 견해가 만들어져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출리의 사유와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과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바르고 굳은 믿음으로 실천 생활과 수행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진다. 예. 거짓말, 속이는 말, 두 가지 말, 거칠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잡담을 멀리하고 정직한 말, 진실한 말, 도움이 되는 말, 부드럽고 선한 말, 바른 견해에 맞는 말을 통하여 거짓말 속에서 사는 중생들을 훤하게 보게 되고, 예, 거짓말 속에서 사는 중생들을 환하게 보게 되고 당당해지고 세속의 복덕과 깨달음의 공덕이 쌓이며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진다. 예. 그 다음에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고 십선업 생활과 바른 견해에 맞는 행위로 어리석은 생활과 행동을 하는 범부중생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예, 범부중생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당당해지고 세속의 복덕과 깨달음의 공덕이 쌓이며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치, 지혜가 만들어진다. 예, 그러니까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고 십선업 생활과 바른 견해에 맞는 행위로 어리석은 생활 와 행동을 하는 범부중생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죠. 예. 내가 십선업 생활과 바른 견해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모습 또 행동을 하는 모습에 일반 범부중생의 모습들을 훤하게 접심을 보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에 맞춰 십선업과 팔종도를 기준으로 하는 바른 직업으로 생계, 고보다 자유롭고, 생계로, 고가 아니라 생계로, 잘못됐네요. 생계로,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자유와 행복을 위한 직업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범부중생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본인이 자유와 행복을 위한 직업으로 착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범부중생의 모습을 보게 된다. 조금씩 자유와 행복이 커지고 세속의 복덕과 깨달음의 공덕이 쌓이며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진다.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십선업 팔종도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 적극적인 의욕으로 선정을 닦아. 이 선정은 숙고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확고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사유하고 통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다. 정진으로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복덕의 힘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복덕의 힘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다. 사유하고 관찰하는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복덕의 힘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몸, 느낌, 마음, 인과연계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깊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사념처에 깨어있음 수행과 통찰로 복덕과 공덕이 쌓이고 현명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혜와 항상 고요하고 맑고 청정한 지혜 속에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애욕과 집착을 떠나 기쁨이 있는 초선, 고요와 집중으로 기쁨과 안락함이 있는 2선, 평온과 깨어있음이 있는 3선, 평온과 깨어있음으로 마음이 청정한 4선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집중되어 삼매에 이른다. 불법의 진리를 여실히 통찰하여 올바른 지혜의 뿌리를 내리고 궁극의 지혜가 완성이 되어 열반에 이르게 되어 멸성제를 완성한다. 이게 이제 8종도 10선업 8종도 실천 수행, 긍정적인 마음, 또 완전한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현상은 전부 다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에서 충돌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갈 방향은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에 대한 철저한 통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본 이기심과 근본 집착심에 대한 철저한 숙고, 통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의 완벽한 통찰을 위한 노력, 노력을 해야 돼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통찰을 위한 노력을. 그리고 십선업 8종도에 대한 부동심의 실천과 수행, 확고한 부동심으로서 실천과 수행을 해가야 된다. 그게 나아갈 방향이다. 안 그러면 후회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성제 통찰 과정에서 일어나는 긍정과 부정적인 마음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